그냥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김종대 의원님이 말씀하신 거는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정세 진단, 하나는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앞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종대 의원님이 이야기한 정세 분석을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밖에서 벌어지는 정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저는 미중 전략 경쟁보다는 더 큰 차원에서 글로벌 질서 경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제 페이퍼에 보면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 전쟁, 2022년 6월 마드리드 나토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 주도의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 세력하고 이러한 것에 불편함을 느끼는 중러 연합의 권위주의 세력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겠다고 공식적인 표명을 했어요. 그래서 22년 미국 10월 국가안보 전략 공표를 보면은 어떤 표현이 나면 중국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국제 질서를 재편하려는 의도가 있고, 그 다음에 쭉 해서 경제, 외교, 군사 그리고 기술적 힘이 있는 유일한 경쟁국. 그러니까 중국의 부상은 단순히 강대로 부상하는 게 아니라 미국의 냉전 종식 이후 구축해 놓은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바꾸겠다. 이게 중국의 본질적 의도고요. 재밌는 거는 중국과 러시아가 어떤 말을 했냐면 2023년 3월 모스크바 중러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대놓고 이야기를 해요. 미국 주도 규칙 기반 국제질서 우리 반대한다. 새로운 형태의 국제관계를 건설하겠다. 그 핵심은 국가 발전은 다양하다. 내정 불간섭 하지 마라. 다극화 추진하겠다. 더 노골적으로 미국 중심의 서방 세계가 주도하는 자유주의적 국제 규범과 관습, 보편적 가치, 인권 존중,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는 서방 세계는 편하고 유리하지만 중러와 비서구적 국가들에게는 불리하다, 불공정하다, 바꾸겠다. 그래서 지금 벌어지는 미중 경쟁은 단순히 두 나라의 힘의 싸움이 아니라 이 국제관계, 국가들 간의 국제관계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민국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정학 안보, 지정학이 복귀했다 그러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정 안보의 지리적 연계와 안보의 상호 의존성이 중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럽 대서양 지역하고 인도 태평양 지역은 별개였는데 이게 글로벌 질서 경쟁화 되니까 둘이 지리적으로 연결됐고, 유럽 대서양이 아프면 인도 태평양도 아프다. 같이 맞물려 간다는 얘기. 이게 같이 맞물려 간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과거 북핵 문제, 남중국 핵 문제, 대만 문제를 따로따로 봤는데 지금은 따로따로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김종대 의원이 이야기한 대로 남중국 핵 문제, 대만 핵 문제, 북핵 문제가 같은 선상에서 인식을 하고 같은 대응을 하고 한국 정부도 거기에 발맞춰 같은 대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우리의 인식이 이게 이제는 힘들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개별 관련 국가의 행위가 집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예요. 집단화될. 그러니까 북핵 문제는 한반도 차원의 북한, 미국, 한국 이 차원이 아니라 나토 문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은 2019년에 처음 나토 정상회담에 중국 이야기가 나와요. 계속 나와요. 이번 7월 워싱턴 정상회담에서는 중국을 뭐라 그러냐면 러시아 전쟁의 결정적 조력자라고 그러고 이제는 안보 위협자라고 해요. 그래서 뛸래야 뛸 수 없이 같이 간다는 얘기예요. 실질적으로. 쌍으로. 그러니까 이것이 사실은 대한민국 외교안보 자율성 측면에서 상당히 부담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이제
사실 이제 우리 노무현 정부 때도 동북아 다자안보, 다자주를 이야기했잖아. 사실 다자주의라는 건 개방성이고 포괄성이에요. 좋은 거죠. 근데 지금 미국이 주도하는 소다자주의는 배타적이에요. 중국 찬성하는 국가 다자주의 없어요. 그래서 이 다자주의가 아까 김 의원님이 이야기한 대로 연태까지 이 동아시아에서는 미국 중심의 부채살 동맹 체제였죠. 한미동맹, 미일동맹, 미국 필리핀, 미국 호주. 근데 이게 레티스 시큐리티 네트워크로 바뀌어요. 격자형 또는 그물망. 구체적으로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남중국해, 미국, 일본, 필리핀, 동북아, 한미일, 북태평양, 오커스. 이게 이제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그물 있잖아. 네모랑 그물, 고기잡이. 이게 격자형이다. 같이 연결됐다 이런 얘기. 아, 동북아나 한미일은 동북아가 아니다 이런 얘기. 남중국해하고 북태평양과 같이 연결돼 있다 이런 얘기. 대신 한미일은 일단 동북아 차원. 미국, 일본, 필리핀은 남중국해. 이렇게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동맹 네트워크 체제가 변화된 부분. 우리가 이거를 잘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해서 중러는 그러면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중러는 동맹 이런 걸 안 하지만 재밌는 거는 우리가 북중러를 이야기하지만 이제 중국은 이 삼각 협력을 좀 부담스러워하기 때문에 북중, 중러, 북러 이 양자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공고해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뭐 북중 간에 뭐 나름대로의 좀 갈등이 있대지만 사실은 그 어느 때보다 강화돼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중국은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이러한 미국이 동맹 체제를 완전히 재편 강화하는 것에 대해서 중러는 뭐를 동원하냐면은 아직 이제 뉴스에 많이 안 나오는데 상하이 협력기구의 성격을 재편하고 회원국을 확대를 해요. 저 개인적 생각은 나중에 북한이 상하이 협력기구 회원이 될 수도 있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브릭스의 회원국을 확대를 해요. 이미 확대가 됐죠. 그래서 이 두 기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규칙 기반 국제질서 수호 세력과 대항 전선을 하면서 나름대로 다국가 세력을 추동해요. 근데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된다는 거예요. 상당 기간. 여기에 대해서 이게 이제 김종대 의원님이 이야기한 정세 분석이에요. 그걸 제가 간단히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현재 한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추진되고 있는 게 이제 정책인데, 그 부분을 제가 사실은 이 캠프 데이비드 선언이 1년 됐잖아요. 2024년 8월 28일 저기 어디죠? 저기 광화문 우리 기자회견하는 프레스센터 20층에서 통일부 주관 통일연구원 주최로 캠프 데이비드 성과 1년 세미나를 했어요. 이건 뭐 공개됐으니까 거기에 그 제가 참석해서 자료를 쭉 봤는데 핵심 내용을 제가 정리할게요. 간단하게. 한미일 안보협의체 지속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이런 논의. 한미일 안보협의회 지평을 확대하자. 예를 들어서 한미 원자력협정, 미일 원자력협정을 한미일 원자력협정으로 합치는 건 어떠냐. 그 다음에 미사일 방어체제, 한미일 미사일 통합방어체제를 구축하는 건 어떠냐. 그 다음에 실효적 북핵 억제, 한미일 북핵 억제는 어떠냐. 이런 게 세미나에서 나오고, 두 번째, 규범에 기초한 국제질서 복원에 총력을 다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이야기한 격자형 동맹의 전환 강화, 그 다음에 삼국 안보협력 제도화, 한미일 협력사무국을 설치하는 거 어떠냐. 그 다음에
유엔사 후반기지 활용 방안 공동 모색하자. 그 다음에 한밀안보협력, 우리는 지금 한밀안보협력에서 이걸 어디까지 나가야 할까 이런 고민하지만 거기서 나온 거는 아주 재밌게 한밀안보협력 플러스 다른 나라들 규칙 기반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추가하면 어떠냐. 그 다음에 한밀 3국의 방위산업 기지를 통합하는 거를 모색해보자. 이런 이야기가 논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김종대 의원님이 이야기한 게 현재 추진되는 정책과 앞으로 추진될 정책 내용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어서 부담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하고 생각이 완전히 틀리다 이런 얘기예요. 현재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들은 이러한 인식에서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측면에서 아까 김 의원님이 조태열 외교부 장관 발언, 이게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마지막으로 던지는 고민은 아까 우리 김정섭 박사님이 이야기한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는 좀 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건 좋지만 이제는 우리가 사실은 대안도 마련하는 이러한 좀 세미나를 좀 자주 많이 열어야지 되고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변했어요. 그걸 일단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인식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글로벌 질서 경쟁 구도에서 아까 이제 김정석 박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저도 미국의 대외 정책에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갈 것인가 이거 고민해야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됐기 때문에 우리가 한국의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만들자. 이게 저의 핵심 악유예요. 그래서 한국의 현실이 뭐냐? 분단국가, 내부적으로 분열국가, 동맹국가, 반도국가, 세계적 통상국가, 이거를 녹여낸 새로운 안보 정체성을 만들어야지 된다. 왜 안보 정체성이 뭐냐면 국제관계에서 국가 외교정책의 방향과 기조를 국제사회에 제시하고 외교안보 정책 목표를 어떻게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한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이거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를 만들 수 있는 대안을 서서히 준비해야 나름대로 한국의 어떤 변화된 상황에서의 어떤 안보적 자율성이라는 그나마 작은 공간을 확보하고 우리의 국익을 조금이라도 넓힐 수 있는 공간이 나올 수 있다는 게 저의 그 생각이고 바람입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